안녕하세요, DJ님. 저는 올해 30이 된 아직도 짝사랑 하나 못 끝낸 사람입니다. 이건 제 자존심의 마지막 조각을 깎아내면서 쓰는 이야기예요. 부끄럽고 유치하고 어쩌면 무섭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누구에게든 털어놓고 싶었어요. 이 사랑 아닌 사랑이 저를 어디까지 데려가는지. 처음 그 사람을 본 건 회사였어요. 입사 첫 해 신입사원 교육에서 그 사람은 조교처럼 참석했었죠. 말이 많지도 않았고 웃음이 많지도 않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의 말투, 손짓, 눈동자 움직임 하나하나를 기억하게 됐어요. 그 사람의 커피 취향을 안 건 그가 자판기 앞에서 늘 같은 버튼을 누른다는 걸 봤기 때문이고, 점심시간마다 구내식당에서 같은 자리에 앉는다는 걸 안 것도 우연이었죠. 그렇게 저는 그 사람을 알아가는 데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쓰게 됐어요. 아니, 소비하게 됐어요. 처음엔 그냥 호감이었어요. 그 사람이 말하면 귀를 기울이고 복사기 옆에서 마주치면 괜히 심장이 뛰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 사람이 있는 곳이면 일부러 동선을 겹치게 만들었어요. 우연인 척. 그 사람이 앉는 자리에 제 가방을 미리 두고 그의 근처에서 식사하려고 회식 자리를 슬쩍 바꾸기도 하고요. 그게 너무 자연스러워져서 제가 누군가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였어요.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뀌면 그 의미를 하루 종일 곱씹었고, 인스타그램 좋아요 누른 사람 중에 여자 이름이 보이면 괜히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런 제가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한 번은 회식 자리에서 그 사람 옆에 앉게 됐어요. 그 사람은 회식 내내 제게 별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제가 술 기운을 빌려 말을 걸었죠. 선배, 혹시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은 잠시 멈칫하더니 있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웃었어요. 그 웃음은 입꼬리는 올라갔지만 눈은 내려간 웃음이었어요. 무너지지 않으려고 술 탓을 하려는 표정이었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그 사람의 SNS를 끝까지 뒤졌어요. 팔로잉 목록, 좋아요 누른 글, 사진 속 그림자. 그리고 새벽 3시에 처음으로 그 사람의 여자친구 계정을 찾아냈어요. 공개 계정이었고 그 안에는 둘이 찍은 사진들이 몇 장 있었어요. 그걸 보고 저는 갑자기 목이 막혀 울지도 못했어요. 그냥 모니터를 보며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그의 옆자리에서 회의록을 정리했어요. 그가 쓰던 펜을 빌려 쓰며 손끝에 온기를 느끼는 척을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어요. 원래는 감정 같은 걸 쓰지 않는 성격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손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말투, 걸음걸이, 오늘 그가 회의 중에 한 농담까지 다 적어 내려갔어요. 마치 기록이라도 남겨야 그가 내 삶에 존재했던 증거가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점점 무너지는 걸 알면서도 계속 다가갔어요. 어느 날엔 그 사람의 여자친구가 올린 사진 속 장소를 일부러 찾아가기도 했고, 그가 좋아하는 밴드 공연 티켓을 혼자 예매해서 객석 가장 뒤에서 봤어요. 그의 퇴근 시간을 외워서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에 맞춰 화장실에서 기다리기도 했어요. 그리고 잊을 수 없는 그날, 그는 사내 메신저로 저에게 처음 말을 걸었어요. 업무 관련한 아주 짧은 말이었지만 그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그리고 그걸 프린트해서 책상 서랍에 넣어뒀어요. 말도 안 되죠. 지금 생각하면 우습고 끔찍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땐 그 한 줄이 전부였어요. 보고서 수정해서 다시 주세요. 그 5단어에 제가 하루 종일 웃고 울었어요. 그런 날은 집에 돌아오면 꼭 토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내가 만든 감정의 잔해를 견디지 못하고 토했어요. 소화불량도 멘탈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냥 내 안에 무엇이 너무 가득 차서 터지는 느낌이었어요.
물리적으로 무너지는 느낌. 어느 날 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 지금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중독된 거야. 그 말이 너무 아프게 들렸어요. 하지만 맞는 말이었어요. 저는 사랑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그림자를 쫓고 있었어요. 그가 보낸 메일의 말투, 사내 메신저에 남긴 짧은 문장, 심지어 회의 중에 웃을 때 목을 살짝 젖히는 버릇까지 모든 걸 수집했어요.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혼자 감정에 빠졌어요. 저는 짝사랑이 아니라 감정 스토킹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퇴사 전날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따라갔어요. 회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사들고 나오는 그를 저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리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토록 집착한 사람은 정말 그가 맞았을까? 아니면 그냥 내가 감정이 남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걸까? 그는 모를 거예요. 내가 그의 모든 온라인 흔적을 추적했단 걸. 내가 밤새 그가 좋아한 노래 가사를 해석하며 의미를 부여했단 걸. 그가 웃던 사진을 확대해가며 저장해뒀단 걸. 그 사람이 퇴사하던 날 아무 예고 없이 사내 게시판에 짧은 인사말만 남기고 떠났어요. 회의 도중 저는 그 글을 발견했고 순간 호흡이 가빠졌어요. 책상 아래로 손을 내리고 조용히 무릎 위에서 손을 말아쥐었어요. 그날 저녁 회사 근처에 자그마한 포장마차에 가서 혼자 술을 마셨어요. 그리고 울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사람들 앞에서 며칠 동안 멍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적힌 내 검색 기록, 메신저 대화창, 저장해둔 사진들. 그 모든 걸 지워야 하는데 손이 안 갔어요. 삭제 버튼을 누르려다가 그냥 핸드폰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는 제 목소리를 듣고 울먹이며 묻더라고요. 무슨 일 있냐고. 저는 그냥 그 사람이 떠났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엄마는 끝까지 몰랐겠죠. 그리고 그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은 그의 흔적이 조금씩 잊히고 있어요. 기억의 일부가 흐려지고 있고 그게 두려우면서도 조금은 다행이기도 해요. 사랑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광기였던 이 이야기를 이제는 놓아주고 싶어요. 누군가를 좋아하는 감정이 이렇게 파괴적일 수도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DJ님, 저는 그 감정이 나쁘다고만 생각하진 않아요. 그 덕분에 저는 저 자신을 보게 됐거든요. 제 안에 이런 무서운 집착과 외로움이 있었구나. 누군가에게 사랑받지 못한 기억이 이렇게 사람을 물들일 수 있구나. 이제는 조금씩 그 그림자에서 걸어 나오려고 해요. 이 사연이 너무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냥 이 모든 감정을 어디에든 남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혹시나 저처럼 미쳐 있었던 누군가가 있다면 당신만 그런 거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DJ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아주 천천히 혼자서 걸어나가 보려 해요. 조금씩 제 감정의 어둠에서요.